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코인 시장도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자, 어제는 장중에 8%대 상승력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피로감으로 잠시 쉬어가는 음봉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SC와의 소송도 최종 합의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리플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SC가 제출했었던 전문가 자료 삭제 신청을 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SC의 20억 달러 벌금 제한에는 지속적 협박의 증거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르티는 현재 SC가 이제 요구를 했었던 이 20억 달러에 가까운 이제 벌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적 공방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SC는 이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20억 달러에 달한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고, 자, 그러나 리플은 이 수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박을 제기하면서 실제 벌금은 1,000만 달러에 가까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리플 측의 변호인은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면서 SC의 요구를 불균형적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이 사건에는 무모함이나 사기에 대한 혐의나 발견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자, SC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의 일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SC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판매 관행을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 제출한 서류에서 리플은 SC가 제시한 과징금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몰수와 판결 전 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SC는 아직 이 리플의 반박에 응답하지는 않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리플의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평가할 토레스 판사에게 이제 공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리플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반박성 의견을 제출해서 제기할 수 있었던, 자,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작년도에 SC와 이 아론 고벨 사이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이 아론 고벨 사에 대한 항소 기각을 통보받았던 판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사에 대한 SC의 벌금형 주장이 거부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년도 SC는 이 고벨사와의 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와 함께 이 고벨사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주장했는데, 자, 법원에서는 이 아론 고벨사의 행위로 인해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목하면서 S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알데르트 변호인은 고벨사에 대한 SC의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C는 최근 패배를 거듭하고 있고,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은 이상 S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자,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만큼 S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리플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은, 자, 반대쪽입니다. 바로 SC의 소송 변호사였던 린다 스튜어드인데, 자, 리플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과거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리플은 SC와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발언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자, 갈링하우스의 입장은 지금 SC가 우리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을 당시에 이 발언이 있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자, SC에게 엄포를 놓은 것이죠. 좀 강경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린 너희들과 끝까지 갈 거다, 이런 뉘앙스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이 변호사들의 입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대법원의 코인은 증권이다라면서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이 SEC 같은 경우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소송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엄청나게 쾌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수많은 이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현재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다라고 바라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있죠. 바로 가격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리플의 답변, 자, 요령 다시 보시면 SC가 제출한 전문가 자료 삭제 신청했던 거, 이게 바로 가격 조작 의혹을 은폐시키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리플의 가격 조작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었는데, 자, 바로 이 자동화된 인공지능 봇을 이용해서 리플의 가격을 조작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SC 측에서 제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자, SC 측에서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의 자, 그런 견해로 지금 제출을 한 것인데, 그 사용된 방법으로 그냥 잠깐 보시면, 자, 리플은 GSR에 곧 뉴스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려서 의심받지 않도록 하고, GSR은 리플을 매수해서 스스로 가격 상승을 일으킨 다음에 랠리가 본격화되면 GSR은 다시 매수한 리플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고, 리플은 랠리에 리플을 투입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가격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리플 측에서는 법원에게 삭제 요청을 한 것인데, 만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하면 이 가격 조작 의혹은 완전히 은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레스 판사에게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토레스 판사가 이를 이제 검토해 보고 나서 가격 조작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리플 측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리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SEC가 우리 리플에게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 조작 의혹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 어떻게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하면서 합의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합의를 하는 게 이 SEC 측에서도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열리죠. 대선 상황 속에서 게리 겐슬러는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 앞서 있죠. 바이든은 현재 중동 사태까지 지금 발발하면서 계속해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이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이 헤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현재 SEC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을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자,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과의 소송전에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게 되면은 우리 리플의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거고, 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받아나는 게 가장 남는 장사인 거죠. 자, 실제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리플의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는 SEC 없을 확률이 높죠.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기사가 작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리플 측도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물론 이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출혈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 ETF 출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IPO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합의금으로 자, 출혈이 났었던 부분은 충분히 수익으로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리플 쪽도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가 리플도 그렇고 SLC도 그렇고 마지막 기회,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리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소송이 종결되면은 리플은 최소 1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 종결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이 미국 최초의 국경 간 결제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종결이 되게 되면은 리플은 가격이 3자리에서 5자릿수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현재 자본의 토크나 시장에서 리플 레저의 유동성을 근거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자, 리플 레저를 통해서 50조 달러의 가치가 토크나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이는 엄청난 잠재력을 고려할 때 리플 가격이 1,000달러는 어렵지 않은 목표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자, 리플이 400배나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전망이죠. 자,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리플 코인은 일주일 사이에 20% 이상이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5월달 이후 역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었죠. 자,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는 리플의 강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의 가치가 10만 8천%나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18년 강세장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리플의 거래가가 28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거래가 대비해서 약 400배 급등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자, 일부 애널리스트는 리플의 폭발적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에그라드 크립토는 과거 가격 움직임을 볼 때 리플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잠재적으로 1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자, 리플의 우위가 0.5달러 부근의 역사적 지지선에 있고 지난 2017년과 21년 관찰된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이제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2013년도 당시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 고점의 추세선을 이제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다라는 분석인 거죠.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리플의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봉 차트도 현재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렴 구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죠.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소송 합의까지 같이 곁들여지게 된다면 역대급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멋진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400배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400배는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자, 다만 현재 리플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 멋진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나. 자, 이렇게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토레스 판사에게 공이 넘어갔고, 토레스 판사가 그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를 기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좀 끌고 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리플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리플 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인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코인상의 가장 큰 이슈가 반감기도 있지만 바로 홍콩의 ETF입니다. 미국보다 더 센 놈으로 표현되고 있죠. ETF와 반감기도 역대급 호재이지만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진짜 호재가 홍콩의 ETF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 투자자 중에서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인데, 이 물꼬를 틔워준 게 바로 홍콩의 ETF다라고 하는 것이죠. 4월 15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ETF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10일에는 미국의 ETF가 승인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코인상에 약 3경 8천조, 거의 4경 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홍콩까지 가세라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아시아는 미국 시장보다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면 자, 충분히 10경 원의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1월 10일에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자,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현물 ETF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ETF 자금 흐름은 바로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 주도한 것이고 진짜 기관, 자산 관리자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 매수 채널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토 기간 이후에는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자, ETF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이때였죠. 출시가 되고 나서 자,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기관들이 아니었고 바로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관들, 자, 아까 10경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관의 자금은 아직까지 매수 대기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자, 현재 1억 원을 잘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는 거고 역대급 급등 흐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이게 매수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인간 지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구글 트렌드이고요. 이게 비트코인으로 검색하시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로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7만 달러 돌파하고 1억 원을 돌파하고 또 반감기도 도래했고 ETF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관심이 고점 대비해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죠. 자, 그러나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왜냐하면 이 관심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규 추격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코인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의 급선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코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시고, 자, 다만 현재 아직까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맥점 자리 찾아서 자,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에 들어가실 겁니다. 자,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자, 이런 사인들이 새벽에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먹을 수 있는 수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고 욕심을 내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란 말이 있죠.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 여러분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홍보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